정시의 사주명리 171강은 태어나는 월별로 그 사람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3월인 진월에 태어난 사람의 기인성과 더불어 3월에 난 사람의 성정과 그에 맞는 직업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생의 성정과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3월의 진월은 3월의 늦은 봄이며 동물로는 용이며 용은 12지지 동물에서 장점만을 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혼합성과 복합성 그리고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상상과 전설의 용은 바다 및 용궁에 살거나 깊은 용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상의 진은 크고 높으며 최고를 나타냅니다. 늦은 봄 3월의 만춘인 진월에 난 사람은 혼합성, 복합성, 다양성이기에 삶의 구비구비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연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진은 용으로 임금님이 입는 용포로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어 사사로운 것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고 국가나 큰 기업이나 상위 클래스에서 활동력을 넓히려 하는 사람이며 사업 시 거래처의 대상도 이와 같은 거룩과 인연합니다. 진월은 오양일음인 지망의 자리로서 땅에서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그물이 드리워져 위장되어 있기에 자칫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사월 녹음이 우거진 때에는 위장된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나 운전 시에나 무엇을 하더라도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진월은 인월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진에는 최고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진월은 이제부터는 수기를 가두고 꽃을 피우기 위하여 화기를 끄집어낼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진중의 개수는 내게 필요한 재성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떠안고 가야 할 진과 같은 것입니다. 진은 대범하기에 크게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많지만은 명식 내에 진술충이 있다면은 이 진술충은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으로서 흥망이 대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으로는 부동산이나 건축, 건설, 임대사업 등 큰 업에 관련합니다. 진월에 나면은 겨울의 삭막한 환경을 지나서 주위가 모두 푸르름으로 활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기에 무엇을 하여도 쉽게 풀리고 잘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화일간일 경우에는 진월이 좋은 계절로 성공이 비교적 쉽지만은 금수일간일 경우에는 진월이 호시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진은 관대의 상으로서 사회 진출이 보장된 희망의 상이며 또 임진은 수가 묘에 든 것으로서 어려를 비롯한 활인업의 적성이 있고 또 정신적인 업을 한다면 희망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병진과 같이 외부적으로는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속내를 감추려 합니다.
또 갑진이 시지에 있다면은 부귀영화를 누려온 노털과 같은 몸으로 안빈낙도를 꿈꾸는 때이며, 월주에 있으면서 병화를 본다면은 성공을 보장받은 것으로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진과 술에는 천을 기니 없기에 다른 지지보다 도움이 없는 고독한 달로서 자수성가하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갑진, 무진이 월에 있다면 백호에 해당하는 월이 됩니다. 이는 청장년기 시절이 백호에 해당하여서 예기치 않은 흉의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각 일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흉의는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혈육에 미치는 피해이므로 술운이 올 때에는 행그라이드나 스케이트, 스키 등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남들과 투쟁하거나 법적인 시비거리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월에 난 사람이 해수를 지지에 만나면은 원진과 기문이 되어 별것 아닌 일에도 미움이 싹트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원진과 기문은 주위 사람이 모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기문은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신경이 예민해 있고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주위와 협상하여 타협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사고의 방향이 너무 깊어서 편중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정신적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진, 무진, 임진은 개강살에 해당합니다. 이 개강살은 사주의 어디에서도 성립하여 개강의 살성이 나타납니다. 여명으로서 개강의 일주이면은 결혼한 후에는 내가 가주가 되고 배우자는 나를 도우는 위치로 바뀌기 쉽습니다. 개강의 직업으로는 군, 경찰, 법무의 공권력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경진일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교육, 종교에 관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강하고 재성이 있다면 요식업으로 식록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강살의 여명이라도 배우자가 공직이나 기업에 확실하게根을 두고 있다면 개강의 외향성은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가정에서 살림안을 여물게 하기도 합니다. 무기토 일간이 지지의 진을 본다면 홍념이 되어서 끼를 발휘하게 되고, 예능인이라면 끼를 더욱 더하게 됩니다. 홍념으로는 갑오, 을, 목이 오화를 볼 때 병인, 정미, 무진, 기토가 진토를 볼 때, 그리고 경술, 신유, 임자, 개수가 신금을 만날 때 홍념에 해당하며, 반드시 일주가 아니라도 홍념살은 성립합니다. 홍념살이 있으면 예교와 기염성이 많고 외모도 매우 매력적이며 성격이 사랑스럽고 대인관계는 원만합니다. 그리고 홍념살은 꾸미는 것을 좋아하여서 연예인이나 디자이너 등 예술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홍념은 명랑하지만 허영과 사치는 있는 편이며 풍파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유흥업 등 타인의 시선을 받는 직종이면 성공할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미용업이나 여성용품 등으로 성공할 수 있고,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하는 업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홍념살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홍념이 있고 관살이 혼잡되면
외색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홍염은 성정이 밝고 명랑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는 배려심과 동정심과 호의적인 태도가 있기에 상대방의 착각을 유발하기도 쉽습니다. 이 진토는 초택으로서 초택, 불초, 연모택입니다. 불초, 연모택, 초택으로서 풀과 꽃을 키울 수 있는 연못을 의미합니다. 또 진중의 을목은 꽃이나 약초로 묘월과 같아서 화초를 키우고 하원을 경영하거나 꽃을 수출입하기도 합니다. 명조의 수가 약하거나 을목이 형을 당하는 형태라면 약초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약초업으로서 근제상과 관련합니다. 진중의 을목은 바람과 같아서 남녀를 불문하고 경신금을 보지 못하거나 토를 보지 못하면 기대고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져 종적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과 진이 함께 하면은 오오, 유유, 해해과 같이 자영살이 됩니다. 두 개가 전부 모이면은 자영살이 됩니다. 이 자영살은 자기 스스로를 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의 범위는 넓게 나타나기에 크게는 자해를 의미하기도 하여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지만은 작게는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형은 혼자서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로 다쳐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자형은 특히 혼자서 등산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자형이 있다면 혼자 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중의 을목은 묘의 도화살이면서 새의 지저귀는 모습과 같아서 음악인으로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이때 을목의 꽃으로 명조의 병화를 보거나 운에서 병화를 만나면은 염량여화로 아름다운 꽃이 찬란한 빛을 받아 빛나는 격으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지식의 흡수가 뛰어난 우수한 명이 되어 학계에서 이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을목이 기신으로 작용한다면 시들고 힘없는 꽃이 되어 노후가 처량해질 수 있기에 병화가 놓여있는 때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중의 개수는 봄에 때 맞추어 내리는 비로소 자기가 할 일만큼은 미루는 것 없이 적시하는 사람이며 누군가 어떤 것을 물어도 백과사전형으로 정문적답하는 만능인이기도 하며 제주꾼이기도 하며 해결사입니다. 이 진은 명품으로 진품이기도 하며 모방된 위조품이기도 합니다. 진은 원래의 모습에 형을 가하여 진화시키거나 변형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또 진은 기업을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는 복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는 재를 조급히 얻고자 하고 또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마음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진은 변형과 변질에 탁월하여서 식료품을 원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진토에 근기가 있다면 농산물을 착즙하여서 주스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또 진토가 형충이 되어 있고 낙농과 관련하면 우유일 경우에는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거나 2, 3차 유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화기만 있다면 단순하게 농산물을 건조하여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진에서 타지의 묘를 보면은 목의 방구를 형성하여서 상천살이 됩니다. 이 상천살은 상대를 미움과 노기에 찬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기에 다툼의 화근이 되고 오래도록 상천의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변리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상천살은 묘진 외에 유술도 강한 상천살의 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잠이나 축오나 인사나 신해의 조합은 상천의 정도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천살은 형살과 원진살과 그리고 현짐살 또 기문관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쟁으로 시작하지만은 심하면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진은 또 복성 기인에 해당합니다. 연주가 복성이면은 조상의 음덕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나타내고, 월주가 복성이면은 부모의 도움으로 보고, 일주가 복성이면은 가장 좋으면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지가 복성이면은 말년의 건강과 복을 의미하고 자식의 복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토일간이 지지의 진수를 동시에 보면은 태극기인으로서 온갖 기람이 따릅니다. 이 태극은 원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과 마칠 때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태극은 일간을 기준하여서 생년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과 지지 어디에서도 태극으로 간주하며 그 길이는 천을 기인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태극은 또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며 조상의 덕을 받는 사람입니다. 태극은 사고나 질병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타인의 덕을 많이 보게 되고 각종 시험에도 강한 용기를 가지며 입신양명하며 명예와 재물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태극은 단체의 리더로서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천을과 같이 형충되거나 공망된다면 그 기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금의 일간이 지지에서 진토를 보면은 진토를 보면은 압록에 해당합니다. 이 압록은 일간의 근록에 해당하는 자와 육합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서로가 유정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금 일간일 경우에 근록은 유금이 되었고 이 압록은 진유합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합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진토를 보면은 압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압록이 있다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선천적인 음덕이 있으며 곤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재물에 궁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압록이 있는 남명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도 있으며 현처를 얻을 수 있고 처덕이 두터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록이 형충되거나 공망되면은 압록의 효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명조뿐만 아니라 운에서 일간의 압록이 올 때도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목일간이 지지 어디에서라도 진토를 보면은 금녀에 해당하여서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탈 정도로 기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갑일간이 지지에서 진토를 볼 경우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의 두 번째 자리가 금여이며 양간에서는 세지가 되며 음간에서는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이 금여를 보면은 자연적인 행운과 복록으로서 남녀 간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부부는 금슬이 좋고 자손이 번창하다는 길성입니다. 양간에는 겸양이 있고 음간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임진입니다. 임진은 태신일에 해당합니다. 태신일에 해당합니다. 이 태신일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태신일에는 모든 일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후퇴하면 이익이 되고 다가서거나 서두르면 손해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태신일에는 서두르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속단하여서 실행하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태신일입니다. 태신일인 임진일에는 조급함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이롭습니다. 이 신금일조가 진토를 보면은 비인살이 됩니다. 신금일주가 진토를 보면은 비인살이 됩니다. 이 비인은 양인에 해당하는 지지를 충하는 지지입니다. 신금의 걸록은 유금이고 양인은 술토인데 이 술토와 충을 하는 진술충이 일어나겠죠. 충을 하는 자가 즉 비인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인살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르는 칼이 되어서 배우자나 상대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비인이 있으면 일에 열중하다가도 쉽게 실정을 느껴서 무엇을 하더라도 지속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비인은 간혹 모험심이 강하여서 투기를 즐겨서 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여도 항구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국의 양인과 비인이 동조하는 경우는 호록지신으로서 희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인에는 예기의 성분도 함께 있습니다. 양인과 비인이 있는 사주는 후천운에서도 충하는 운을 맞이하면 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월에 나고 사화를 보면은 지망살이기도 하지만은 천희신으로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막아주고 벼랑 끝에 몰려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는 길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월에 난 사람이 다른 타지지의 사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특히 천희신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인의 도움을 얻는 길신입니다. 그러나 천희신은 일간의 힘이 신강해야 길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약하다면 길신의 힘을 받기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진월에 나고 해수를 보면은 진해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홍난성이 됩니다. 홍난성으로서 잘생긴 선남 선녀가 많고 예술과 연예인이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홍난성은 홍령과 고란살의 모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홍난성이 있으면은 흉액의 화를 피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인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홍난성은 다른 길신과 같이 형충되거나 공망을 만나면은 길신의 힘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월생이 지지의 해수를 볼 때 진해 원진살이 되면서 또 계문간살이 되고 한편으로는 홍난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71강으로 3월에 태어난 사람, 즉 음력 3월에 태어난 사람, 진월에 태어난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과 직업적인 것과 그리고 기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